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0년 10월 6일 밤 11시입니다. 이 나훈아 쇼 대한민국 어게인 KBS2의 이 프로가 끝난 지가 이제 6일이 되는데 아직도 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있습니다. 이야기가.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젊은 사람들, 특히 BTS 같은 이런 K-팝 이 가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음반 이 분야에서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이 노래가 막 치고 올라가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젊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아티스트 랭킹에 따르면 나훈아는 오늘 오후 4시 현재 이 차트에서 15위에 올랐습니다. 이 15위라고 하면은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이 세계에서는 주로 20대, 10대, 30대 정도의 취향에 맞는 노래나 가수가 올라가는 건데 15위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. 이 나훈아의 비대면 콘서트 방영이 된 30일에는 14위로 올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달 지난 1일에는 5위까지 올랐다가 잠시 좀 내려가 있습니다. 이 차트, 아티스트 랭킹 차트에 따르면 5위권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. 방탄소년단, 블랙핑크, 가수 아이유, 그리고 미스터 트롯의 스타 임영웅이 차지하고 있는데 드디어 태수형이 올라갔는데 이 멜론의 인기 키워드를 보면은 태수형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태수형은 나훈아가 지난 8월 발매한 앨범 나훈아 9 이야기에 실려 있는데 30일에는 무려 1000계단을 넘게 뛰어올라 5위 순위권에 진입을 했고 1일 1위, 2일 2위, 3일은 1위, 4일은 1위, 5일은 1위. 이 키워드, 인기 키워드 검색으로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20대, 30대의 관심이 특히 높다는 겁니다. 검색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7%, 30대가 34%. 그러니까 70대 노 가수가 20대, 30대를 잡았다 이겁니다. 마음을 잡았다. 이 최규성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래도 나훈아 노래 중에는 해학적인 것이 많은데 서민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다. 잘난 체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내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태수형이라는 노래가 이번 나훈아 씨가 부른 여러 노래 중에서 이게 신곡이고 또 가사가 이게 특이하므로 이게 쇼가 끝나자마자 사람 머리에 제일 깊게 각인된 것이 태수형이라는 아주 제목부터가 흥미를 유발하는 이 노래였습니다. 이 노래의 장점은 이 가사입니다. 가사가 하나의 이 시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하고요. 이 가사가 또 철학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가사입니다. 이 나훈아 씨는 작사 작곡 노래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른 노래가 완전한 자기 것으로 해서 자기 작사 작곡 가수로 한 노래가 한 800곡이 된다고 합니다. 자기 계산으로는 그 중에서 히트한 것이 한 60곡 된다는 것인데 이 테스형의 가사는 이렇습니다.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.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.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.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? 왜 이렇게 힘들어?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
사랑은 또 왜 이래?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? 모르겠소? 태서형. 2절은 이렇습니다.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. 덜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.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. 아, 태서형 아프다.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. 아, 태서형, 소크라테스형, 세월은 또 왜 저래?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, 태서형?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, 태서형? 아, 태서형, 아, 태서형, 아, 태서형. 졸지에 소크라테스가 우리 국민들 귀에 익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10대, 20대 이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이 소크라테스가 누구냐라고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. 그것만 해도 국민들에게 교양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?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죠.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시작을 만든 사람입니다. 서기전 5세기 분. 그리고 제일 가장 유명한 게 이 사람의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. 즉 모함을 받아가지고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악법도 법이다 해서 독배를 들고 죽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영원히 살아남는 거죠. 그때 도망가 버렸으면 소크라테스 형에게 뭐 나훈아 씨가 질문할 것도 없을 겁니다. 이분이 또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. 요걸 가지고 나훈아 씨가 난 모르겠다. 당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해놓고 떠나버렸는데 질문 좀 하자.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나 이 그리스 때는 이 시민들이 다 군인이었습니다. 이분은 전장에 나가서도 아주 용감하게 싸운 사람입니다. 소크라테스가 불멸의 철학자가 된 이유는 제자를 잘 둔 것입니다. 제자, 수제자가 플라톤입니다. 플라톤의 또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.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. 알렉산더 대왕, 아리스토텔레스, 플라톤,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인맥이 그리스 로마 문명,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가장 원류에 해당하고 최고 수준이죠. 바로 그 최고 수준의 소크라테스를 한국의 최고 가수가 가사로 딱 집어넣음으로써 소크라테스 철학 교육도 하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 아닙니까? 제일 기분 좋은 게 방탄소년단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음원 차트에서 방탄소년단, 이 K-팝이 석권하는 거기에 70대 가수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한다니까 이걸 뭐 고리타분한 말로 하라면 노익장인데 노익장이 아니라 젊은 청춘이죠. 저는 이분이 이 점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대한 대중 가요 가수를 통해서 철학을 이야기하게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? 철학을.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게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? 소크라테스.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니까 잘 만든 대중가요, 그리고 잘 만든 쇼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. 그런 점에서 나훈아가 대통령이다. 나훈아가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대통령이죠.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게 있습니까? 가르침을 받는 게 있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해서
우리의 교양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세상이 더 살맛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? 나훈아는 어떻습니까? 그렇다면 나훈아가 정신적 대통령인데 소크라테스, 테스형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호응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우파, 늙어가는 우파가 반성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면은 20대, 30대에 먹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거냐. 나훈아는 성공을 했습니다. 테스형이라는 걸 또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웃겨가면서 무엇보다도 웃겨가면서 사람을 웃긴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요새 찡그리 일밖에 없는데 바로 우파의 갈 길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파가 찡그리는 얼굴로 젊은 사람을 대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? 우파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먹힌다 하는 것은 나훈아 씨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. 더구나 나훈아 씨는 반공주의자 아닙니까? 김정은이 불러도 냉소적으로 하면서 안 가는 사람입니다.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을 뒷받침하는 불멸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이니까 KBS를 끌고 간 겁니다. KBS를 끌고 가서 자기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쇼 중간중간에 넣고 이거는 절대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메시지가 노래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흐뭇하게 만든 점에서 정말 정신적 대통령입니다.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도 흥미로운데 영어로 된 팝송 가사에는 이와 비견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빈센트라는 노래입니다. 돈 맥클레인이라는 기타를 잘 치는 음유시인 가수가 있죠. 이분이 1971년에 작곡 작사한 게 이 빈센트라는 노래인데 요게 스타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문장으로서 가사가 시작되니까 가사를 그걸 제목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빈센트가 아니라 스타리 나이트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여기에는 주인공이 철학자가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.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이 아주 아름다운 노래에 담았습니다. 이걸 쭉 읽어보면 빈센트 반 고흐의 30몇 년의 그 아주 비참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생애가 눈에 보이듯이 선하게 나옵니다. 저는 이 문장, 특히 영어 선생들이 이 스타리 나이트로 시작되는 이 빈센트의 문장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칩니다. 그것처럼 아름답습니다.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이 원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는 외국 여행을 하면서 이 고흐와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. 저는 미술에 별로 취향도 약한 사람인데 유럽 여행을 하다가 보면 곳곳에서 고흐와 만나요. 예컨대 프랑스 저 남부지방에 가면 아비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한때 거기 교황청이 있었던 곳인데 아비뇽 근교에 이 생레미라고 하는 정신병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 가보면은 고흐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치료받는 동안에 그렸던 그림 바로 스타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에 바로 그 그림이 거기서 그려졌거든요. 그런 식으로 고흐의 그림이 바로 현장에서 눈에 딱
뛰는 그런 감동을 보게 됩니다. 빈센트란 노래를 통해서 고흐를 만나듯이 테스 형이란 노래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난다. 그래서 빈센트를 부른 돈 맥클레인을 흔히 음유 시인이라고 그러는데, 이제 나훈아 씨도 음유 시인으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. 철학 냄새가 나는 음유 시인, 정신적 대통령.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 이번에 나훈아 씨가 이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분이 평양에 안 갔기 때문입니다. 평양 공연을 했더라면은 김정은이가 나훈아 씨를 좋아했을 테니까 둘이가 만났다? 그때 나훈아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? 누구처럼 뭐 90도 절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의 이미지에 흠이 갔을 겁니다.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안 간다. 청와대에서 좀 가자고 해도 나는 내 스케줄이 바빠서 못 가겠다. 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, 그 노래 참 싫다. 통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힘이 빠지느냐. 쾌지나 칭칭이 더 낫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이번에 쇼의 중간에 끼었던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반공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에 바탕을 한 메시지였다. 이게 좌우를 떠나서 나훈아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다. 이념이 밥 먹여주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노래를 부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념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